작은 친절이 오늘의 우리를 살게 하고요. 누군가의 꾸준한 선행이 세상의 온도를 조금씩 올려줍니다. 세상은 아직 아름답다. 인천에 사는 김귀선 씨는 25년 전인 1999년 겨울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당시 귀선 씨는 갑작스런 사고에 어떻게 장례를 치렀는지도 제대로 기억 못할 정도로 힘들었었죠. 밥벌이를 고민할 때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귀선 씨의 친정 식구들은 이제는 조금만 쓰면서 봉사하는 삶을 살아보라 이렇게 조언을 했는데요. 결국 귀선 씨는 시민상담대학에서 상담 이론 교육을 받고 실습까지 한 뒤 자살 예방 전화에 상담원이 됐습니다. 귀선 씨의 상담 봉사는 올해까지 23년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2만 시간을 넘겼고 봉사왕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얘기든지 경청해주는 귀선 씨 덕분에 자살의 충동에서 벗어난 사람도 많다고 하네요.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귀선 씨 덕분에 새롭게 시작하게 된 많은 분들을 대신해서 인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세상은 아직 아름답다. 오늘은 자살 예방 전화에서 상담 봉사를 하며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김귀선 씨의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이어들은 노래는 태연이 부른 들리나요 였습니다. 김귀선 씨는 말했습니다. 남편을 사고로 한순간에 잃고 너무 힘들었는데 20년 넘게 봉사를 하면서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졌습니다. 죽고 싶었던 분들이 저와 대화하면서 마음을 고쳐먹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보람을 느낍니다.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면 보통은 도움을 받으려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김귀선 씨는 도움을 주면서 아픔을 극복했습니다. 받는 행위보다는 주는 행위가 더 치유의 힘이 있다는 걸 배워갑니다. 육군 7보병사단 연승여단 오름대대 김덕신 상사가 최근 헌혈 300회를 달성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로부터 헌혈 유공장 최고 명예대장도 받았죠. 김 상사는 고등학생 때 헌혈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입대 후에도 한 명의 헌혈이 사회에 끼치는 중요성을 느끼며 지속적으로 헌혈의 집을 찾았는데요. 바쁜 부대 생활 중에도 빠지지 않고 나눔을 실천한 결과 15년 만에 헌혈 300회를 달성했습니다. 헌혈 후에 받은 헌혈증은 한국백혈병 어린이재단과 한국소아암협회에 기증했는데요. 덕분에 수혈이 필요한 어린이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헌혈을 꾸준히 하기 위해선 조심해야 할 것들이 많잖아요. 오랫동안 자신을 관리하며 아픈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어줬다는 소식에 저까지 뿌듯해지네요. 세상은 아직 아름답다. 오늘은 헌혈 300회를 달성한 육군 7보병사단 연승여단 오름대대 소속인 김덕신 상사의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이어들은 노래는 너드커넥션의 그대만 있다면 이었습니다. 김덕신 상사는 헌혈 외에도 매년 농촌을 찾아가서 일손을 돕고요. 연탄 나눔 봉사도 하면서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다고 합니다. 2017년부터는 육군 인권 서포터즈로도 활동을 하면서 부대 내 인권 지킴이 역할도 하고 있고요. 좋은 일을 하다 보면 그것에서 오는 기쁨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봉사활동의 숫자도 하나 둘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삶이란 말이 절로 나오네요. 장기 흥행 중인 영화 소방관이 티켓 수익 누적 기부액으로 4억 4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난달 4일에 개봉한 소방관은 새해에도 다시금 관객들의 선택을 받고 있는데요. 이 영화는 독특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관객이 관람을 하면 119원을 대한민국 소방관의 장비 및 처우 개선을 위해 기부를 하는 거죠.
기부 금액은 2025년에 개원 예정인 국립소방병원을 위해 쓰일 계획입니다. 영화 소방관은 소방관들의 현실과 눈물을 담았을 뿐 아니라 그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기부가 값지게 쓰였으면 좋겠네요. 세상은 아직 아름답다. 오늘은 한 명의 관객이 영화를 관람할 때마다 119원을 기부하고 있는 영화 소방관의 119원 기부 챌린지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들은 노래는 박효신이 부른 히어로였습니다. 이 곡은 영화 소방관의 OST입니다. 위험에도 굴하지 않고 다른 이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언제나 뭉클하죠. 거기에다가 오늘은 그 직업을 위해 기부까지 한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우리 사회에 영화가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지 새삼스레 깨닫게 됩니다. 저 역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뮤지션이 되어야겠다는 결심을 해보게 되네요. 서천 특화시장의 상인이 자신이 겪었던 화재 피해를 극복하고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기 위해 특별한 선행을 펼쳤습니다. 주인공은 박정희 대표인데요. 박 대표는 매일 일정 금액을 모아 마련한 65만 7천 원의 기탁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서천군에 전달했죠. 그는 서천 특화시장이 화재 때문에 힘들었던 시기에 많은 사람들의 따뜻한 도움을 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데요. 그 후로 이웃들을 돕기 위해 적은 돈이라도 꾸준히 모아왔죠. 그가 기탁한 성금은 충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받았던 도움을 잊지 않고 어떻게든 돌려주려는 마음이 참 아름답습니다. 세상은 아직 아름답다. 오늘은 화재로 힘들었던 시기에 받았던 도움을 잊지 않고 돌려주기 위해 애쓰는 박정희 대표의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이어 들은 노래는 스텔라장의 아름다워였습니다. 박정희 대표는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서천 특화시장 상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확산시키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늘어갈수록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더 아름다워질 것 같아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특별한 한 사람이 아니라 조용히 살아가는 보통의 사람들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육군 1군수지원사령부의 예하 섬광대대가 남은 음식물 목표 관리 및 감량 경진 대회에서 환경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환경부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자는 취지로 경진대회를 만들었는데요. 군부대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집단 급식을 하는 433개의 팀이 참가했습니다. 그중에서 섬광대대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는데요. 부대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연구한 결과 전년 대비 음식물 쓰레기를 약 33% 감량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남은 음식물을 감량할 수 있었던 비결은요. 잔식 활용 기록지 사용과 시차제 조리법이었습니다. 환경보호는 우리 모두가 짊어져야 하는 과제입니다.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며 솔선수범한 섬광대대의 모습을 본받아야겠습니다. 세상은 아직 아름답다. 오늘은 남은 음식물 목표 관리 및 감량 경진 대회에서 환경부 장관상을 받은 섬광대대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 들은 노래는 김청완이 부른 점심시간 칼국수집이었습니다. 섬광대대는 잔식 활용 기록지를 이용해서요. 메뉴별 잔반 발생률을 분석한 뒤에 잔반을 활용한 다양한 조리법을 개발해서 추가로 반찬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시차제 조리 방법을 사용했는데요. 시차제, 단어 그대로 시간 차이를 둔다는 뜻입니다. 배식 시간에 맞춰 음식물을 전부 조리하는 게 아니고요. 신청 인원의 80%만 조리하고 나머지 20%는 상황에 맞춰 능동적으로 조리하는 방법입니다.
분명히 이전부터 해오던 익숙한 방법보다는 손이 더 많이 가고 시간도 많이 소요될 겁니다. 그러나 음식물 쓰레기 감소란 중요한 가치를 실천할 수 있으니까 그 의미는 충분하겠죠. 밋밋하고 심심한 음식이 좋고 무탈하니 평안한 하루도 좋지만 가끔은 누가 판을 흔들어줬으면 싶습니다. 바로 이 시간 조미료처럼 들어와 맛깔나는 팝송처럼 말이지요. 음악 조미료 팝팝. 음악 조미료 팝팝은 프리스타일의 별찬으로 준비한 팝송 두 곡을 여러분께 팍팍 안겨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듣고 싶은 팝송이 있다면 신청해 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67로 팝송 신청곡 보내주시면 그 노래와 어울리는 커플링곡 골라서 함께 들려드리고요. 상품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팝송은 1656님이 청해 주신 곡이에요. 스모키의 What Can I Do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청해 주신 팝의 클래식 안전하게 무배, 무료 배송 해드릴게요. 그리고 1656님께는 쑥 인절미 세트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스모키는 6, 70년대 전성기 보냈던 영국의 소프트 락 밴드죠. 친근한 멜로디와 서정적인 분위기를 락 음악에 잘 녹여내면서 국내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오늘 준비한 What Can I Do 같은 경우에는 살짝 특이해요. 해외에서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는데 우리나라에서 히트했거든요. 명곡을 알아보는 한국인들의 안목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70년대 사랑받았던 노래가 90년대 중반에 다시 한번 화제를 모았었죠. 바로 당시 개그맨 이윤석 씨 그리고 김진수 씨가 팝음악 립싱크하면서 과한 액션으로 사랑받았던 개그 코너 허리케인 블루에서 이 노래를 사용했기 때문인데요. 이 곡이 워낙 드라마틱하다 보니까 그 코너의 찰떡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90년대에 또 사랑을 받았었고요. 뿐만 아니라 미국 밴드 스틸하트의 명곡 She's Gone the 허리케인 블루를 통해서 그 당시에 다시 화제가 됐었죠.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곡을 커플로 엮어보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 오늘의 팝팝처럼 격정적으로 가보시죠. 스모키의 What Can I Do, 스틸하트의 She's Gone. 오늘의 첫 번째 팝송은 248 하나님이 청해 주신 곡입니다. 산타 에스메랄다의 You're My Everything. 이 노래 77년에서 78년까지 정말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네, 약 50년 전의 추억까지 나눠주신 우리 248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선물로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자, 잠시 후에 만나보실 산타 에스메랄다는 플라멩코 같은 라틴 음악과 그리고 디스코, 팝을 결합했던 혼성 그룹이었죠. 한때 국내에서는 이름이나 음악 스타일 때문에 스페인 그룹이라고 알려졌었지만 실제로는 프랑스에서 결성돼서 유럽과 아시아에서 특히 많은 인기를 누렸습니다. 대표곡은 우리 영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에도 쓰였던 Don't Let Me Be Misunderstood 이지만 청해주신 You're My Everything 역시 올드팝 팬들에게 오래도록 기억되고 있는 명곡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 커플링 곡으로요. 프랑스 출신의 플라멩코 밴드 집시 킹스의 Un Amor, 사랑 골랐으니까요. 이 두 곡과 함께 낭만적인 라틴 음악을 경험해 보시죠. 먼저 산타 에스메랄다입니다. You're My Everything. 오늘의 음악 조미료 팝팝 곡들로 산타 에스메랄다의 You're My Everything 그리고 집시 킹스의 Un Amor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팝송은 3772님이 청해 주셨습니다. 제인 모나잇의 Taking a Chance on Love 신청합니다. 네,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진짜 좋은 노래를 청해 주셨네요. 우리 3772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선물로 쑥 인절미 세트 보내드릴게요. 잠시 후 목소리 들으실 제인 모나잇의 노래 Taking a Chance on Love. 이 제인 모나잇은 미국의 재즈 보컬리스트인데요. 국내에는 다이애나 크롤, 노라 존스와 함께 세계 3대 재즈 디바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런 분류는 국내 한정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가수는 노라 존스와 비슷한 시기인 2000년대 초반에 데뷔해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노라 존스가 팝적인 재즈 스타일이라면 제인 모나잇은 정통 재즈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모던하면서도 딥한 재즈 보컬리스트를 찾으신다면 이 가수의 음악을 즐겨찾기로 등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한 공연 다녀갈 만큼 어느 정도 국내 팬을 확보한 제인 모나잇인데요. 또 이런 2000년대 초반에 똑같이 재즈 붐을 일으켰던 노라 존스. 네, 노라 존스가 또 있죠. 오늘 커플로 한번 엮어보겠습니다. 노라 존스의 노래는 Don't Know Why로 준비했습니다. 그럼 두 재즈 보컬리스트의 그윽한 감성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먼저 제인 모나잇입니다. Taking a Chance on Love. 제인 모나잇의 Taking a Chance on Love 그리고 노라 존스의 Don't Know Why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팝송은 1011님이 청해 주셨습니다. 시스터 액트 OST 오 해피데이 신청합니다. 미디님 좋은 날이에요. 치킨 한 마리 먹고 잠 푹 자야겠어요. 야호 유후. 아, 네. 치킨 흡입 후 취침이라 건강에 좋지는 않지만 정말 기쁘신 날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모바일 커피 쿠폰 한 장 얹어드리면서 더 해피한 하루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자, 오 해피데이는 원래 1969년에 에드윈 호킨스 합창단이 불러서 전 세계적인 히트를 기록했었죠. 그런데 1993년 우피 골드버그 주연의 뮤지컬 코미디 영화 시스터 액트 2에서 극중 배우들이 부르면서 또 다시 사랑을 받게 됐고요. 여성 합창곡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아마 영화 속의 이 노래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커플링 곡은 뭐가 좋을까 고민하다가 기존 노래를 합창으로 리메이크한 곡을 골라봤습니다. 바로 세인트 필립스 소년 합창단이 아바의 노래를 다시 부른 I Have a Dream입니다. 자, 이 두 곡 들으시면서 합창의 매력에 한번 빠져보실까요? 먼저 영화 시스터 액트 2의 OST입니다. Oh Happy Day. 시스터 액트 2 OST 수록곡 Oh Happy Day 그리고 세인트 필립스 소년 합창단의 I Have a Dream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팝송은 2707님이 청해 주셨습니다. 저니의 Separate Ways 신청해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네, 2707님의 소중한 신청곡 잘 받았고요. 저희가 선물로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국내에서도 큰 사랑받았던 미국 락밴드 저니는 오픈함스 같은 발라드로 잘 알려져 있지만 청해 주신 이 노래 Separate Ways 역시 좋은 성적을 거뒀었죠. 1983년 1월에 발매됐으니까 정확히 42년 전 노래가 됐습니다. 이 곡은 한때 사랑했던 연인이 각자의 길을 가지만 남자는 여자를 여전히 사랑하고 행복을 빌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특히 전주만 들어도 무슨 노래인지 알 수 있는 멋진 키보드 연주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인상적인 키보드 전주를 가지고 있는 80년대 락 음악 한 곡 더 소환했습니다. 바로 유럽의 The Final Countdown인데요. 이 두 노래 오늘 커플링 곡으로 엮었으니까요. 웅장한 전주의 필링을 한번 느껴보면서 감상해 보시죠. 먼저 저니의 Separate Ways부터 나갑니다. 고민입니다. 어디 가서 음악 좀 한다고 자랑하고 싶은데 막상 찾아들으려니까 귀찮아요. 노래방 애창곡의 나이가 제 나이처럼 너무 많아요. 나에게 맞는 최신곡 부르고 싶은데 어쩌죠? 네, 이런 음악 고민들과 최신곡에 대한 갈망 여기서 해결해 보시죠. 토요일은 차트가 좋아. 토요일은 차트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차트를 소개해드리면서 최신곡은 물론이고 예전에 사랑받았던 노래 그리고 팝송까지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저 미료가 각종 차트들 확실히 정리해드릴게요. 이 시간 첫 번째 차트입니다. 다양한 음원 사이트들을 바탕으로 집계한 프리스타일만의 차트, 프리스타일 위클리 차트 탑 10. 2025년의 1월도 중간 지점을 넘어섰죠. 과연 지금 어떤 노래들이 대중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있을지 기대해보면서 10곡의 노래들 확인해 볼게요.
먼저 10위는 요즘 꾸준히 신곡을 내놓고 있죠. 이창섭의 거짓말에 반대말만 할게요가 차지했고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밴드붐을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데이식스의 해피가 9위. 8위는 활동 중단 4년 만에 다시 팬들에게 달려온 걸그룹 여자친구의 신곡입니다. 우리의 다정한 계절 속에. 7위는 지난주보다 2계단 하락했네요. 로제의 Toxic Till the End. 그리고 SM 엔터테인먼트 30주년 기념곡이라고 할 수 있죠. 보이그룹 라이즈의 허그가 6위로 차트 데뷔했습니다. 라이즈 어서 오시고요. 이번에도 차트에 새로이 진입한 보이그룹입니다. 요즘 너튜브를 중심으로 난리가 났다고 하죠. 보이 넥스트 도어의 신곡 오늘만 I Love You가 5위를 차지했고요. 4위는 지난주보다 1계단 떨어졌습니다. 에스파의 Whiplash. 그리고 막강 걸그룹 에스파를 제치고 탑 3까지 진출한 황가람의 나는 반딧불이 3위입니다. 대단합니다. 지난주와 변함없이 G-Dragon의 홈 스윗 홈이 2위를 지켰고요. 그리고 1위는요. 영국 차트 역주행에 이어서 최근 빌보드 차트 5위까지 치고 올라간 대단한 노래 로제의 아파트가 차트의 펜트하우스를 떡하니 차지했습니다. 총 6주 1위입니다. 축하합니다. 우우우우우. 네. 2025년 1월 셋째 주 인기가요 차트 알아봤는데요. 로제가 K-팝 여자 가수 최초로 빌보드 싱글 차트 5위까지 올라가는 활약을 펼치면서 2024년의 기운을 그대로 이어갔던 한 주였습니다. 과연 언제쯤 2025년 노래가 차트 정상에 올라갈지 궁금해지는데요. 어쩌면 오늘 차트에 새롭게 진입한 세 곡 중 하나가 될 수도 있겠죠? 보이 넥스트 도어, 라이즈, 여자친구. 모두 새해 초부터 신곡을 내놓고 의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에게 2025년 K-팝 씬을 잘 부탁드리자는 의미에서 노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넥도의 오늘만 I Love You, 라이즈의 허그, 그리고 여자친구의 우리의 다정한 계절 속에 세 곡 이어드릴게요. 보이 넥스트 도어의 오늘만 I Love You, 라이즈의 허그,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자친구의 우리의 다정한 계절 속에 이렇게 세 곡 듣고 왔습니다. 미르의 프리스타일 토요일 2부 코너 토요일은 차트가 좋아. 이번에 준비된 차트는요. 온고지신 차트입니다. 옛 음악을 통해서 오늘과 내일의 음악을 진단해보는 차트인데요. 오늘은 7년 전인 2018년 1월 월간 차트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10위는요. 김동률 음악 역사상 최초의 미니 앨범 타이틀곡인 답장이 차지했고요. 2017년 11월에 발매돼서 꾸준히 사랑받았던 곡이었죠. 나얼의 기억의 빈자리가 9위. 최근에는 OST 여신이라는 별명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펀치의 밤이 되니까가 8위에 올랐고요. 7위는 싱어송라이터로서의 박효신을 만날 수 있는 곡입니다. 겨울소리가 7위를 차지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6위는요. 트와이스의 크리스마스 스페셜 앨범 타이틀곡 하트 쉐이커. 5위는 듣고 있으면 괜시리 볼이 붉어지는 음성 볼빨간 사춘기의 디지털 싱글 해시태그 첫사랑. 4위는 요즘도 인기 있는 노래죠. 남성 듀오 멜로망스의 미니 앨범 타이틀곡 선물. 이 당시 음원 강자였던 문문의 비행운이 3위에 올랐고요. 그리고 2위는 싱어송라이터 딘의 인스타그램. 마지막으로 1위는요. 남성 보컬 트리오 장덕철의 디지털 싱글 그날처럼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2018년 1월 월간 차트 한번 알아봤는데요. 김동률, 나얼, 박효신 등 기성 가수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지만 당시에는 이름마저 생소했던 가수들도 많이 만날 수 있었어요. 1위를 차지한 장덕철의 경우에는 사람 이름으로 오해를 할 수 있지만 사실 3인조 남성 보컬팀이죠. 3명의 멤버 장중혁, 덕인, 임철에서 각각 한 글자씩 따서 팀명을 지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문문, 펀치, 딘, 볼빨간 사춘기 등등 정규 앨범보다는 디지털 싱글이나 미니 앨범으로 활동했던 가수들이 각광을 받았던 시기였네요. 이런 게 바로 대형 기획사 소속이 아닌 가수들의 자구책이었고 음원 시대에 상당한 효과를 거뒀던 것 같습니다. 2025년에도 다양한 음원 강자들이 나타나 주길 바라면서 2018년 1월에 음원 강자들 만나볼게요.
먼저 장덕철의 그날처럼부터 시작합니다. 장덕철의 그날처럼, 펀치의 밤이 되니까, 볼빨간 사춘기에 해시태그 첫사랑 이렇게 세 곡 듣고 왔습니다. KFN 라디오 미르의 프리스타일 토요일 2부 순서, 토요일은 차트가 좋아 진행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팝송 차트를 만나볼게요. 방금 확인했듯이 음원 강자들이 지배했던 가요 차트와 팝송 차트는 어떤 차이를 보일까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월 셋째 주 빌보드 싱글 차트 탑 10 만나보시죠. 먼저 10위는 개성 만점의 여성 뮤지션들이죠. 니키 미나즈와 카디비의 콜라보 모터스포트가 차지했고요. 9위는 영원한 섹시 가이 저스틴 팀벌레이크의 Filthy, 에드시런과 함께 영국 남성 가수의 자존심을 살려주고 있는 샘 스미스의 Too Good at Goodbyes가 8위고요. 정말 천상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가수입니다. 할시의 Bad at Love가 7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6위는 미국 출신의 락밴드로 아주 대중적인 음악을 들려주고 있는 팀이죠. Imagine Dragons의 Thunder. 5위는 카리스마 래퍼들의 만남이었어요. G-Eazy, A$AP Rocky, 그리고 카디비의 No Limit. 힙합과 컨트리를 종횡무진 누비고 있는 아티스트죠. 포스트 말론과 21 Savage가 함께한 노래 락스타가 4위. 3위는 설명이 필요 없는 글로벌 스타 브루노 마스와 카디비의 Finesse. 2위는 쿠바 출신으로 이 당시 글로벌 차트를 올킬했던 카밀라 카베요의 하바나. 그리고 1위는 영국 팝씬의 황태자 에드 시런과 비욘세의 퍼펙트 듀엣이 차지했습니다. 네, 2018년 1월 셋째 주 빌보드 싱글 차트 탑 10 소개해드렸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음악들이 사랑받았던 차트였습니다. 카디비, 니키 미나즈, 포스트 말론 같은 힙합 뮤지션들과 샘 스미스, 에드 시런 같은 영국 싱어송라이터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특히 카밀라 카베요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사랑을 받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히트했고 말이죠. 이렇게 라틴 스타일의 음악은 한 번 터지면 정말 무섭게 터지는 것 같아요. 확실히 라틴 음악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에드 시런은 퍼펙트라는 곡을 원래 솔로 버전으로 발매했는데 나중에 비욘세와의 듀엣곡으로도 출시하면서 빌보드 싱글 차트 정상까지 차지했습니다. 노래가 워낙 좋아서 2010년대 후반을 대표하는 남녀 듀엣곡이 됐습니다. 그러면 퍼펙트의 듀엣 버전 하고요. 카밀라 카베요의 하바나까지 이어드리겠습니다. 에드 시런과 비욘세가 같이 부른 퍼펙트 듀엣, 그리고 카밀라 카베요의 하바나, 이렇게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미르의 프리스타일에서 준비한 토요일은 차트가 좋아. 오늘의 마지막 차트 만나보겠습니다. 인기 음원 사이트가 집계한 인디밴드 히트곡 탑5 만나볼게요. 먼저 5위는 제야의 곳으로 잘 알려져 있죠. 검정치마의 할리우드. 4위는 전설적인 홍대 인디씬의 대표주자 크라잉넛의 밤이 깊었네. 3위는 한때 참 많은 사랑을 받았던 밴드입니다. 뜨거운 감자의 고백. 2위는 90년대 아련한 정서를 대변하는 팀이죠. 델리 스파이스의 고백. 그리고 1위는요. 예능 프로그램 출연으로 대세 밴드가 됐었던 혁오의 위잉위잉이 차지했습니다. 이 중에서 두 곡의 고백 들어보겠습니다. 뜨거운 감자의 고백, 그리고 델리 스파이스의 고백입니다. 뜨거운 감자의 고백, 델리 스파이스의 고백 듣고 왔습니다. 미르의 프리스타일, 오늘의 끝곡으로 화사의 마리아 보내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무료할 땐 미려와 함께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 닮아서 반갑고 달라서 재미있습니다. 목소리를 타고 시대를 타고 다양하게 다가오는 음악의 매력, 송송 트윈스. 송송 트윈스는 원곡과 리메이크를 함께 들어보며 노래의 새로운 매력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익숙한 그 노래가 새롭게 다가오는 이 시간, 송송 트윈스. 오늘 송송 트윈스에서 준비한 첫 번째 노래는 그래서 그대는 입니다. 여러분, 얀이라는 가수 기억하시나요?
데뷔 당시 머리나 어깨에 앵무새 달고 나와서 노래했던 것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던 가수인데요. 단순히 컨셉만 독특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고음까지 시원하게 내지르는 창법은 그만의 무기였었죠. 그래서 그대는, 이 노래는 2002년 발매된 얀의 3집 앨범 수록곡인데요. 지금은 얀의 대표곡으로 남아있습니다. 음역대가 넓고 2옥타브 후반의 고음을 지속적으로 끌어야 하는 곡이어서 소화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남성분들이 노래에서 자신의 고음을 인증하기 위해서 많이 도전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향수를 갖고 있는 애절한 락 발라드의 정서를 느낄 수 있는 곡이고요. 그리고 이 노래를 DK가 리메이크했습니다. DK는 그룹 디셈버 멤버죠. 지금은 원맨 밴드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파워풀한 고음과 바이브레이션이 그만의 특징이었어요. DK가 2023년에 얀의 곡 심을 리메이크해서 사랑을 받았었는데요. 2024년에는 그래서 그대는을 리메이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DK는 원곡에 충실하면서 폭발하듯 터지는 고음으로 사랑의 애절함을 극대화시켰는데요. 자, 두 곡 한번 같이 이어서 들어볼까요? 먼저 얀의 그래서 그대는, 그리고 DK가 부른 그래서 그대는입니다. 얀의 그래서 그대는, 그리고 DK가 부른 그래서 그대는 두 곡 이어 듣고 왔습니다. KFN 라디오 미르의 프리스타일 일요일 코너 송송 트윈스. 이번에 두 번째로 준비한 노래 만나볼 건데요. 바로 너뿐이야입니다. 너뿐이야. 이 노래 원곡 가수는 바로 박진영 씨인데요. 박진영 씨는 운명적으로 만나서 첫눈에 반한 여성에게 이 노래를 선물했습니다. 그 노래가 바로 이 너뿐이야였고요. 그래서 이제 노래 가사가 굉장히 구체적이었어요. 미국, 일본 내가 돌아다녀 본 곳들마다 예쁜 여자 너무나 많고 많지만 너를 볼 때마다 느끼는 설렘은 찾을 수가 없어. 이런 가사 경험담이 아니면 나올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박진영 씨는 너뿐이야 이 노래를 바친 여성분과 결혼을 했죠. 박진영 씨의 노래답게 그루브한 느낌이 매력적이고요. 박진영 특유의 공기반 소리반 창법도 살아있는 곡입니다. 그렇다면 박진영 씨의 고유색이 강하게 들어있는 이 노래를 리메이크한 뮤지션 누구일까요? 바로 딘딘입니다. 자, 딘딘이란 이름 익숙하시죠? 아마 많은 분들이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했던 귀엽고 재미있는 남자 연예인 정도로 기억하실 것 같은데 사실 래퍼입니다. 예, 딘딘은 아티스트의 명곡을 자신만의 감성으로 재해석하는 프로젝트인 더 플레이리스트에서 이 노래를 발표했습니다. 자신만의 감성으로 노래를 불렀을 뿐 아니라 그리고 또 원곡에 없던 랩 파트까지 추가했는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박진영의 너뿐이야 그리고 딘딘이 부른 너뿐이야입니다. 박진영의 너뿐이야 그리고 딘딘이 부른 너뿐이야 이렇게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일요일에 함께하는 미르의 프리스타일 1부 마지막 곡으로 3553님이 신청해 주신 곡 띄워드릴게요. 이문세가 부른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이 곡 띄워드리고 저는 곧 이어서 2부로 돌아올게요. AI 시대, 인공지능이 모든 걸 척척 추천해주고 정리해줄 수 있다지만 적어도 음악에서만큼은 아직 저 미료한테 안 될걸요. 소문난 아티스트를 날카로운 시선으로 선택해 애청자 여러분께 안내해드립니다. 음악 길라잡이 코너 미료픽 아티스트. 미료픽 아티스트는 우리에게 반가운 소식을 가져다준 가수들을 소개해드리고 히트곡과 신곡을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일요일 2부 코너 미료픽 아티스트. 오늘 미료의 선택은 어떤 가수들일지 한번 기대해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미료픽 나갑니다. 댄스 음악의 레전드, 영원한 한국의 마돈나 김한선 씨입니다. 김한선 씨가 최근 아주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셨죠. 신곡을 발표했는데요. 쓸쓸하게 혼자 오신 게 아니라 무려 레드벨벳의 슬기와 함께 듀엣곡을 들고 오셨습니다. 근데 더 흥미로운 건 신곡을 만들고 슬기와의 콜라보를 주선한 인물이 바로 JYP
박진영 씨라는 사실입니다. 이쯤 되면 새 노래가 너무너무 궁금해지는데요. 그래서 오늘 한동안 잊고 있었던 김한선의 예전 히트곡들과 신곡을 같이 들어보는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김한선 씨는 지금으로부터 무려 39년 전인 1986년에 데뷔했는데요. 당시 나이가 18살,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그런데 이미 3년 전인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인순이 씨의 백댄서로 활동을 시작했죠. 자신의 이모이자 그리고 인순이 씨의 매니저였던 고 한비키 씨에 의해서 댄스 가수로 키워진 겁니다. 요즘 아이돌 멤버들과 데뷔 나이대는 비슷하지만 80년대라는 시대 상황을 감안하면 상당히 파격적이었죠. 게다가 김한선 씨의 데뷔 역시 굉장히 파격적이었다고 합니다. 일단 그 당시에 여자 가수가 브레이크 댄스를 추면서 노래를 부른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한 센세이션이었고요. 또 빼어난 외모와 괜찮은 노래 실력까지 갖추면서 이미 데뷔 때부터 김한선 씨는 완성형의 댄스 가수였습니다. 여기에 도발적인 눈빛까지 가미되면서 대중의 눈을 완전히 사로잡았던 거죠. 그리고 더 흥미로운 점은 당시 국내 최고의 뮤지션들이 김한선 씨 초창기 히트곡들을 만들었다는 사실인데요. 1집 같은 경우에는 산울림의 김창훈 씨가 맡았고요. 그 유명한 리듬 속의 그 춤을 이란 노래는 락의 대부 신중현 씨의 작품이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노장들과 콜라보만 있었던 건 아니었죠. 89년 4집부터는 젊은 작곡가들과 협업을 했는데요. 당시 변진섭 씨의 히트곡을 쓰면서 스타 작곡가로 떠올랐던 하광훈 씨를 영입해서 기분 좋은 날을 발표했고요. 또 90년에 발표한 5집에서는 기타리스트 겸 작곡가 손무현 씨와 함께 자신의 대표곡 삐에로는 우릴 보고 웃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김한선 씨는 시대에 맞는 옷을 입으면서 꾸준히 히트곡을 발표했고요. 80년대 댄스 가수로서는 이례적으로 상당히 많은 히트곡들을 갖게 됐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참 치열하게 음악 활동을 하셨던 김한선 씨의 멋진 노래들. 지금 들어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거든요. 너무 멋진데요. 차례대로 만나볼게요. 리듬 속의 그 춤을 삐에로는 우릴 보고 웃지 기분 좋은 날까지 이어드립니다. 미료의 프리스타일 일요일 2부에 만나는 미료픽 아티스트. 오늘의 첫 번째 미료픽 김한선 씨의 노래들이죠. 리듬 속의 그 춤을 삐에로는 우리를 보고 웃지 기분 좋은 날까지 세 곡 듣고 왔습니다. 김한선 씨는 성공적인 80년대를 보내고요. 90년에 발표한 5집으로 인기의 정점을 찍었지만요. 아쉽게도 그 이후로는 슬럼프를 겪게 되죠. 당시 등장했던 서태지와 아이들 같은 신세대 스타들에게 자리를 내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한때 대만으로 건너가서 활동하는 등 초창기 한류 가수로서의 활약도 했고요. 그리고 90년대 중후반 가요계에 다시 돌아와서 몇 장의 앨범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대부터는 다양한 후배들과의 콜라보가 이어졌는데요. 이번에 드디어 걸그룹 레드벨벳의 슬기 씨와 듀엣곡 럭키를 발표하게 된 거죠. 이번 프로젝트를 지휘한 박진영 씨는 두 사람의 케미스트리를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서 80년대 레트로 댄스 음악을 사용했는데요. 이런 음악은 박진영 씨의 전문 분야잖아요. 그래서 이번 신곡 럭키는 세 사람의 시너지를 극대화한 노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되죠. 게다가 50대 중반이라고는 전혀 믿기지 않는 김한선 씨의 음색과 외모에 또 한 번 놀라게 되는데요. 반드시 뮤직비디오 찾아보시기 바라면서 노래 한번 만나볼게요. 90년대 히트곡이죠. 탤런트,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발표한 Shall We Dance, 그리고 대망의 신곡 슬기와 함께한 럭키까지 세 곡 이어 듣겠습니다. 김한선의 탤런트, Shall We Dance, 그리고 이번에 발표한 신곡 슬기와 같이 부른 럭키까지 세 곡 듣고 왔습니다. KFN 라디오 미료의 프리스타일 일요일 2부 순서 미료픽 아티스트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두 번째로 만나볼 미료픽입니다. 바로 아이브. 네, 최근 K-팝 씬을 대표하는 걸그룹 중 한 팀이죠. 아이브가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신곡을 발표하면서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하고 아주 의욕적인 새해를 보내고 있는데요. 아이브는 지난 12월을 기점으로 데뷔 후 만 3년을 채우고 이제 4년 차에 접어들었다고 해요. 아이브 보면 언제나 파릇파릇한 신인 같은 느낌이 들었었는데
벌써 4년 차네요. 요즘에는 신인 티를 벗고 어엿한 중견 아이돌로 거듭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유가 붙었고요. 또 씬을 흔들 수 있는 팬덤도 확보했다는 의미겠죠. 하지만 작년 활동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 이전까지의 히트곡들이 거의 모두 음원 차트 정상을 찍었지만 작년에 발표한 미니 앨범 타이틀곡 해야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는 살짝 못 미친 결과를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이번 신곡의 반응이 궁금해지는데요. 일단 초반 반응은 너무 좋습니다.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 괜찮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요. 무엇보다 아이브의 정체성인 자신감과 자기애를 잘 살린 가사와 사운드가 아주 돋보입니다. 과연 이번 신곡으로 G드래곤과 로제가 점령하고 있는 음원 차트를 뚫을 수 있을 것인지 한번 기대해보면서요. 신곡 들어보겠습니다. Rebel Heart 그리고 아이브의 대표곡들이죠. I Am, Afterlike까지 이어집니다. 아이브의 Rebel Heart, I Am, Afterlike 이렇게 세 곡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FN 라디오 미료의 프리스타일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은 일요일 2부 코너 미료픽 아티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미료픽 만나볼 차례인데요. 오늘의 마지막 미료픽은요. 부석순입니다. 네, 13인조 보이그룹 세븐틴의 유닛 그룹이죠. 부석순이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신곡을 발표하고 출사표를 내던졌습니다. 부석순 이름 많이 듣긴 했는데 정확한 뜻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 세 명의 멤버들 본명이죠. 부승관의 부, 이성민의 석, 권순영의 순을 따서 부석순이라고 아주 친근하면서도 구수한 이름을 만들어냈습니다. 부석순의 데뷔곡인 파이팅 해야지는 아이돌 유닛그룹 노래치고는 대단한 히트를 거뒀었잖아요. 이 노래가 2023년 초에 나왔으니까 거의 2년이 된 노래인데도 여전히 라디오에서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미료의 프리스타일에도 신청곡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일단 제목과 가사가 우리 한국인들 취향을 제대로 저격했던 곡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신곡 역시 파이팅 해야지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목은 청바지입니다. 네, 젊음의 상징 청바지라는 뜻도 있지만 우리 어르신들께서 건배사로 이용하시는 청춘은 바로 지금의 약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부석순은 전 세대를 아우르는 노래를 통해서 파이팅을 외쳐주고 있는 건데요. 자, 이번 신곡도 파이팅 해야지 같은 좋은 성적을 거뒀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노래 같이 들어볼까요? 신곡 청바지 그리고 파이팅 해야지까지 두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부석순의 신곡 청바지 그리고 부석순 피처링 이영지의 파이팅 해야지 이렇게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미료의 프리스타일 일요일 2부 코너 미료픽 아티스트 오늘은 김완선, 아이브, 부석순까지 소개해드리면서 다채로운 음악 여행 즐겨봤고요. 이제는 아쉽지만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소중한 일요일 오후 잘 마무리하시고요. 마지막 곡으로 왁스의 오빠 들려드리면서 미료의 프리스타일은 물러갑니다. 무료할 땐 미료와 함께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